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면 세금 폭탄,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얼마 전 김포와 부산이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죠. 아무런 규제가 없다가 조정지역이 되면 각종 세금 문제부터 대출 규제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갖고 계시거나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지역은 그 지역 전체가 아니라 기타 읍면 지역 일부는 제외되는 지역이고요. 보시다시피 경기도 주요 지역은 거의 다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2019년 11월에 해제가 되었다가 다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같은 날에 한꺼번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지정되다 보니까 규제 없는 인근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서 연쇄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공기를 잔뜩 불어넣은 풍선의 어느 한쪽을 누르면 누르지 않은 다른 한쪽이 누른 만큼 부풀어 오르는 풍선 모양과 같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지역을 규제하면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정대상 지역으로 미리 한꺼번에 묶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바로 인근 지역처럼 단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것이 뻔한데도 결국 여러가지 지표가 법으로 정한 수준을 초과해야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을 바꿔서라도 미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연쇄적인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규제가 없던 지역이 본격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제가 하나씩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조정지역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양도세가 대폭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서 10%가 더해져서 16에서 52%가 적용되고요. 3주택 이상은 20%를 추가해서 26에서 62%의 세율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하나가 양도차익이 1억이라면 기본세율 35%에 10%가 더해져서 4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이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6월 1일부터는 여기에 10%를 더합니다. 2주택자는 20%를 중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30%를 중과세되는 것이죠. 더욱이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신설이 돼서 기본세율도 최고 45%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다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2억 원 남짓 정도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 자체가 과세 표준이 되어서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직접 계산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2주택자 홍길동씨가 3년 전에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5억 원에 매도했고 필요경비가 1천만 원이다. 이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직접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매대금 5억에 원래 취득한 금액 3억을 빼고 필요경비 1천만 원까지 빼주니까 양도차익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만약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인정됐다면 3년 보유를 인정받아서 2주택자 6% 공제해서 결국 양도소득액은 1억 7,860만원이 됩니다. 이 1억 7,860만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액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주고 거기에 일반세율 누진세 구간 48%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누진공제 1,940만원을 빼주면 실제 납부할 양도세는 6,512만 8천원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매대금 5억에 원래 취득한 금액 3억원을 빼고 필요경비 1천만원까지 빼주니까 양도차익은 똑같이 1억 9천만원입니다. 장기보유가 인정 안되니까 결국 양도소득액은 그대로 1억 9천만원이 됩니다. 이 1억 9천만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액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주고 거기에 일반세율 누진세 구간 48%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누진공제 1940만원을 해주면 실제 납부할 양도세는 7060만원이 됩니다. 공제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세금이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조정지역이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A주택 매수하고 1년 후에 B주택 매수해서 B주택 매수하고 3년 안에 A주택을 매도하면 A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 내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체제가 성립되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유예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예기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양도세 외에 다른 세금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중과세 받게 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규제 전과 후가 차이가 없이 매매대금에 따라서 1에서 3%가 적용되지만 그 이후부터 주택을 하나 늘리면 매매대금 상관없이 8%, 하나 더 늘리면 12%가 적용됩니다. 만약 비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부터는 역시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와는 별도로 붙는 증여취득세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얼마짜리 주택을 증여받느냐와 상관없이 일괄 3.5%가 적용됐죠. 그런데 조정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 되는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취득세율이 3.5%가 아니라 12%로 껑충 뛰게 됩니다. 사실상 조정지역이 되면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자식에게 증여라도 하지 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이 경우까지 완전히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종부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가 종부세를 낼 경우에 3주택자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기준 종부세 기본세율 0.5에서 2.7%보다 높은 0.6에서 3.2%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더욱이 2021년부터는 1.2에서 6.0으로 세율이 더욱 강화됩니다. 조정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듭니다. 이론적으로 알려진 것은 9억 이하는 50%까지, 9억 초과는 3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에 10%가 더 차감돼서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더욱이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에 10%가 더 차감돼서 9억 이하는 30%, 9억 초과는 1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대출의 목적이 주택 매수라면 대출은 아예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무런 규제가 없던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은 보유하기도 사기도 팔기도 힘들어진다 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강화 적용되는 규정들 때문에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아파트 가격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당장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원동력이 남아있다면 보합세가 이어지는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실질적인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